잃기 전에 지켜야 할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 모셨거든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맘때가 되면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계획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평생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건강검진을 왜 받아야 하고 어떻게 받은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건강관리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따라 연령대별 필수 건강검진 항목을 잘 살펴보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자, 오늘 박성훈 원장님과 함께 건강검진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건강검진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내려주시죠. 네, 건강검진의 주 대상은 암과 심장, 뇌혈관 질환입니다. 요즘은 치매 국가 책임제로 치매도 포함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암이라 진단받으면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암 완치율이 70%가 넘습니다. 여기에는 검진을 통한 암 조기 발견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몸의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어떤 질환에 취약한지를 미리 알고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특히 심장과 뇌혈관 질환은 조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건강검진의 필요성, 중요성도 다시 한번 잘 짚어보는 게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 건강검진이 꼭 필요한 거겠죠,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은 78.5세, 여성은 85.1세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바람이 커지고 있는데요.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더 나아가 질병을 예방하기에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어떤 질병을 주로 조기에 진단하고 또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암과 같은 경우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네. 암이 뒤늦게 발견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겪는 고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암을 조기에 진단하면 완치 가능성도 높을 뿐 아니라 치료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국가적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몸의 취약 부분을 미리 예측하여 생활습관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국가에서 필수로 지정한 건강검진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부터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국가검진은 크게 일반검진과 암검진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일반검진은 기본검진이라고도 하며 건강보험에 가입된 대상자의 건강검진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인 가입자들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0세 이상의 대상자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검사하게 되며 대상자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2020년도에는 짝수년도 그리고 내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들이 검진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본검진에서는 신체 계측과 흉부 엑스레이 검사, 혈액, 소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암 검진 항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암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 검진이 있으며 2019년도 7월부터 폐암을 포함하여 6대암 검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으로 위내시경이나 위장 조영수를 받게 됩니다. 또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으로 1차 분변자멸 검사로 체변을 하여 검사하게 되고요. 유방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으로 유방 압박 촬영으로 검사하게 됩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 이상으로 자궁경부 도말 세포 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간암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고위험군 대상자들로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 검진의 대상자는 만 54세부터 74세에 해당하는 국민 중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검진 대상자는 2년마다 흉부 엑스레이와 저설량 폐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알려주신 이런 항목들은 해당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가검진은 무료이고요. 암검진은 건강보험료에 따라 10% 자부담인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검사는 무료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그 시기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기본적인 검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몇 세부터 이 건강검진을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요즘은 소아 청소년 비만이 많아지면서 10대에도 비만인 경우 정확한 진단 및 그에 따른 질병 발생을 검사하고 운동이나 식이 등의 생활 습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인 건강관리는 20대 때부터 시작합니다. 본인의 가족력, 그리고 생활 습관 등에 따른 현재 질병 유무와 질병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교정해야 하는데요.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았던 가족이 있고 비만하거나 흡연, 음주 등의 생활 습관이 있다면 향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많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자, 본격적인 건강 관리는 2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연령별로 그에 맞는 건강 검진을 꼭 받는 게 좋을까요? 네. 연령별로 잘 나타나는 질병이 다르고 또 나이가 들수록 노화, 위해 환경에 대한 노출,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되면서 중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연령에 따른 건강검진 항목이 달라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럼 그 연령별 건강검진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20, 30대 보겠습니다. 좀 이른 나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건강의 어떤 기초를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검진이 필요할까요? 네, 이 시기는 검진을 통해 혈중 지질이나 혈당, 혈압 등을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합니다. 또 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암 검진 권고 연령보다 일찍 암 검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아무래도 노화로 인해 병이 발병하는 시기는 아니다 보니까 가족력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나 봐요. 네, 본인의 가족력과 생활 습관 등에 따른 현재 질병 유무와 질병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았던 가족이 있고 비만하거나 흡연, 음주 등 생활 습관이 있다면 향후 혈관 질환의 위험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검진 후에 추가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까요, 선생님? 네, 검진을 통해 A형과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반드시 A형과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해야 합니다. 네. 또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방주사이며 성관계에 노출되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네. 10대에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경우에는 20대라도 꼭 맞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국가검진에서는 만 20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분이라면 풍진에 대한 항체 검사를 하고 항체가 없다면 임신 준비 중에 예방주사를 미리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40대 건강검진 항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40대라면 좀 건강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검진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할까요? 40대에 접어들면서는 각종 암 발생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나이인 만큼 암에 대한 검사 항목을 추가로 받아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네. 주요 검사 항목으로는 위 대장 내시경, 간 초음파 검사, 유방 촬영과 같은 검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어서 50대 건강검진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50대가 되면 정기적으로 어떤 검진을 좀 받아야 할까요? 50세 이후에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PET-CT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네. 또 50대부터는 국가검진에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40대에 시작한 암에 대한 정밀검사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검진을 시작할 나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50대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가장 큰 시기다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면역력도 점차 떨어지고 암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검진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중심을 지키고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건강을 잘 지키도록 특별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검진도 챙겨야 할 나이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60대 이상 살펴보겠습니다. 뭐 요즘 기대 수명이나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60대도 청춘이다라고들 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그에 맞는 관리도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암 발생 및 질병 발병 위험이 급격하게 커지는 60대 이상은 암 검진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위암, 대장암, 간암 발견을 위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하며 60대부터 폐암의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므로 흡연력이나 폐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매년 저설량 PET-CT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서 저설량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에게 노출되는 방사선량을 낮춘 검사라는 의미로 매년 CT를 하면서도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노출량이므로 안심하고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신체 건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신 건강도 중요하거든요. 65세 이상이 되면 치매 검사도 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까요? 그럼요. 2018년부터 국가에서는 만 66세 이상 대상자들에게 2년마다 인지기능 장애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60세 이상 경도인지 장애가 진단된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 MRI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당장 뭐 기억력에 문제가 없더라도 시기가 되면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치매는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성 치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대개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인지기능 검사를 먼저 받아보셔야 하고 경도 인지장애 환자분들은 뇌 MRI를 예방 차원에서 받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연령별 건강검진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강검진을 할 때 주의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검진 전날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간단하게 하시고 저녁 9시 이후에는 물을 포함한 일체 아무것도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음주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여성 검진자의 경우 생리 전후 2, 3일은 피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검진 이외에 암 검진이나 추가적인 검사를 하시는 분의 경우 복용 중인 처방약을 미리 병원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의 경우에는 지혈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 중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내부 출혈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제 건강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오늘은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쏭달쏭했던 부분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볼까요? 비싼 건강검진일수록 더 정확하고 좋다. 그쵸? 비싸면 좋겠죠, 선생님? 답은 아닙니다. 아. 네. 고가의 검진을 받더라도 증상이 없다고 일부 정밀 검사를 받지 않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과다한 검사로 인해 많은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도 있고요. 네. 국가건강검진은 위해성이 적고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검사 항목을 선별해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이 없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도 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자주 받을수록 좋다. 그렇죠. 자주 받으면 병도 미리미리 빨리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올 것 같은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X. X입니다. 네. 모든 의료행위에는 유익함이 따르지만 또한 위해성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마찬가지로 위내시경을 하고 천공이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CT 검사로 인한 방사선 노출이나 조영제 부작용 문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니 2년마다 국가검진을 하고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부족한 부분에 한해 추가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하면 좋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질문도 보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국가가 뭔가 권유하는 그런 검진이니까 제때 안 받고 이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까요, 있을까요? 네, 이거는 그렇기도 하고 세모. 네, 아니기도 합니다. 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추후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제도 중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이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이며 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 환자입니다. 따라서 국가 암검진을 받지 않고 나중에 암을 진단받으면 암 환자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에 대한 오해들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의 적기는 언제일지 좀 짚어주시죠.
네, 매년 연말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건강검진센터를 찾는 이들이 급증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장기화되면서 직장인 건강검진 수요가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건강검진을 미뤄온 대상자들이 연말을 앞두고 도내 병의원 및 건강검진센터에 몰려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인파가 몰리는 연말보다 비교적 한가한 연말 전에 서둘러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올해도 정말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 받아볼 계획이 있으시다면 인파가 몰리는 12월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서둘러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박성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